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미친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12시에 잠이 들었는데요. 눈을 뜨니까 새벽 3시더라고요. 웬간하면 그냥 더 비비적거리고 다시 잠을 청했을 시간인데 사실 제가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자다가 눈을 뜨면 당연히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 꼬라지가 좀 영 아닌 것 같아서 또 주린이 분들이 멘탈이 많이 흔들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3월달 돼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전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3월 10일까지는 뭐 그 어떤 경제 지표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주린이라는 그 어떤 위치에서 시장을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3월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2월달 고용지표, 그리고 그 다음 주 3월 14일 2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등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지표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지표들을 통해서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도 전에 우리는 또 3월달 FOMC 회의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후로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기 직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은행위원회에 참석해서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굉장히 짜증나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뭔가 눈에 보일 것 같은 것이 있으면 꽉 잡고라도 있을 텐데 제가 3월 주식시장을 안개 속을 헤매이는 것 같은, 그래서 더욱더 조심조심 걸어가야 된다라고 전망해 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 어떠한 것에도 정확하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날 3월 9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냐 하면요. 제가 바로 어제 방송에서 썸네일을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계획은 이제 실패다라는 썸네일을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2023년도 뉴욕 증시의 분위기, 글로벌 경제 분위기를 제가 쭉 전해드리면서 어제 거기에 대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미쓰리가 왜 3월달 금리 동결을 생각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시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그렇다면 제가 그때 제시해드렸던 그 방법이 뭐였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방안은 그냥 자산 가격이 이 버블이 그냥 이렇게 꺼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월 9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그 버블이 꺼지는 듯한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그러한 현상이 주식시장에 공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눈을 떠서 뉴욕 증시를 확인하면 꽤 많이 좀 겁을 내실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침착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저는 끄떡하지 않는 목계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3월 9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새벽에 쭉 보면서 요것들 봐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월 9일 목요일 뉴욕 지수는요. 3대 지수가 모두 1%대 이상, 나스닥은 2%가 넘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또 설레발치는 기자들은 2% 하락한 나스닥에 대해서 급락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그런 표현은 지양합니다. 급락했다, 붕괴했다, 그러한 아주 자극적인 단어는요. 주린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단어입니다.
자, 그냥 3대 지수가 그냥 하락했고요. 이날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금융 시스템의 붕괴 우려감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침착하게 경제 지표를 먼저 볼 텐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2만 1,000건 증가해서 21만 1,000건이 됐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19만 명이었고요. 이날 발표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월가 예상치는 19만 5천 건 정도를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나왔죠. 8주 만에, 그러니까 약 2달 만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방송에서 매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드립니다. 여러분, 1월 달에 보시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이런 곳에서 대규모 감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잘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될 수 있다. 우리는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덜 충격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이제 드디어 그때 진행된 감원의 어떤 그 고용의 흐름이 이제 뉴욕 증시에서 미국 경제에서 고용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한 2월달 감원 계획은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기업들이 감원을 하는 건데 그 감원 계획이 전월 대비 24% 감소했다. 얼핏 들으면 기업들이 감원을 덜한 거니까 좋은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항상 경제는요, 상대적입니다. 전달 대비는 감소한 게 맞습니다만 2월달 발표한 수치로는 200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하고요. 2월 감원 규모는요. 전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2022년 2월 대비 무려 41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이 2개월 정도의 기간 안의 감원은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간 대비 427% 증가해서 2009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했는지. 그동안 뉴욕 증시에서는요. 고용지표가 좋다라는 명분하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이것이 핫 이슈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뉴욕 증시는요. 일단 지금까지는 크게 뺄 생각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드린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뭐였냐면 아니야. 미국 지금 경제 좋지 않아. 미쓰리가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하는 2015년부터 머릿속에 쭉 그려온 그런 미국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최근 길게는 13개월, 14개월, 짧게는 4개월, 5개월 전부터 이미 미국 경제는 우하향으로 꺾이고 있어. 그런데 왜 고용지표가 잘 나오냐면 경제가 앞으로 안 좋을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예전 같았으면 상사가 안 입겁고 더럽게 굴거나 조금 일이 힘들거나 하면 그냥 때려쳐 버리는데, 그리고 내가 좋은 회사 가기 위해서 오직 그 회사를 목표로만 취업 준비를 하는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걱정하게 되면 그만두고 싶은 그 기업 회사도 일단 꾹 엉덩이 붙이고 견디게 되고, 내가 좋은 회사를 가려고 했지만 경제가 안 좋아질 거를 생각해서 일단 취업 전선에 뛰어들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용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이 이론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은요. 2019년에 이미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2019년 연초에 많은 전문가들, 정말 세상의 모든 이 증권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은요, 고용이 좋기 때문에 2019년도 미국이 금리를 한 번에서 두 번 더 인상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다. 고용이 좋은 이유는 경제가 지금 꺾이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버티는 것이다. 그래서 미쓰리는 그때 2019년 미국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정확하게 맞췄었죠. 단순히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 그 수치가 좋다라는 것이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화랑일 때는요. 그 경제지표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역설적으로요. 2018년, 2019년 미국 경제가 정말 좋았을 때, 잘 나갈 때요. 오히려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요. 뭐 25만 건, 26만 건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경제 좋으니까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면 사표 써버리고 실업수당 받고 또 다른 데 옮기고 그렇게 자유로운 고용의 어떤 자유를 누렸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요. 장 초반에 보합권을 보여줬는데 가상자산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가 재정난에 청산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실버게이트는 FTX,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제미니 등과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을 달러화 또는 유로화로 바꿔서 보관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실버게이트가 재정난에 청산을 선언합니다. 자, 이 이슈가 나와서 증시가 분위기가 갑자기 세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금융 시스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SVB 파이낸셜이 채권 판매에 따른 손실을 메우고자 22억 5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자, 이 SVB 파이낸셜은 스타트업들의 자금을 조달해주는 기업인데 이 SVB 파이낸셜이 채권 판매에 따른 손실을 메꾸고자 22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하여튼 뭔가 이렇게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자금 조달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도미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가상자산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가 큰 위기를 맞자 대형 투자 은행들조차도 전환해서 하락 마감합니다. 특히 지금 나오는 얘기 뭐냐면 영세한 지역 은행들이 위험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입니다. 자, 걱정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2008년 금융위기라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쪽팔린 기억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단했던 월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미국은요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은행들을 대상으로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진행하고 있냐면 금융위기 때 같은 것보다 더 강한 상황을 제시하고 니네 은행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어라는 테스트를 해마다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에서 어떤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종종 해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왜 이렇게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말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실버게이트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이 좀 뭔가 쎄하지 않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당장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달 FOMC 회의에서 뭐 50bp를 금리 인상하네 뭐 어쩌네 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로 증시가 하락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 뉴욕 증시가 갑자기 하루 만에 아주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연준이 블랙아웃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를 확인하게 되는 가장 그 중요한 직전에 이게 발표가 됩니다. 왜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계획은 실패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다른 자산시장의 버블을 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버 게이트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쓰리는 3월 달에 금리 동결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고려했던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동안 이런 얘기 전혀 안 했다가 여러분 저 이런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어제 방송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틀렸다. 그래서 자산 시장이 거품이 그러니까 거품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쓰리는 조심스럽게 많은 전문가들이 3월 달에 뭐 금리를 25bp 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뭐 50bp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미쓰리는 3월 달 금리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1월 달에 생각했던 금리 인하는 안 됩니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실버 게이트 사태로 인해서 3월 22일 날 진행되는 3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지는 모릅니다. 인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아이러니하고 이상하잖아요. 실버 게이트가 파산한다고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 시티그룹 이런 은행들이 망가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실버 게이트라는 곳이 청산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가상자산 전문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런 금융회사가 무너지는 걸 봤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유동성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당장 이날 실버게이트 청산 선언이 나오자마자 뭐 4%가 넘어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뚝 떨어져서 3.894%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에다가 갑자기 실버게이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2월 말에 3월 달 증시를 전망하면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고용지표를 빌미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한 해 만에 이슈에 집중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감으로써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드렸죠. 지금 제가 실버게이트 이 사태를 딱 보면서 미쓰리가 3월달 증시 전망 굉장히 정확하게 잘 보고 있구나. 3월달뿐만 아니라 2023년 시황을 이렇게 되면 이제는 미쓰리가 거의 자신할 정도로 확실하게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냉정하게 실버게이트 사태는 결코 가벼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동산 문제가 주식시장을 크게 흔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같은 금융 그 구조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 실버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전문은행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아들이 가상자산 투자해서 손해보고 대출했는데 뭐 학생이기 때문에 신용이 낮아가지고 뭐 대부업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또 손해보고 집에 도촉장 날아오니까 엄마가 주식했는데 그 주식을 남편 몰래 신용으로 하다가 아들이 자기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그 신용 주식을 손해보면서까지 매도해서 그 아들의 그 빚을 갚아준다.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 뭔가 돈이 도는 얘기, 자산 시장이 꺼지면서 그 구멍난 곳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버 게이트는 아마 당분간 뉴욕 증시에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분위기 만들어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얘기 쑥 들어갈 수 있고요. 정말 재수 없으면 미쓰리 예상대로 3월 달 금리 동결도 가능합니다.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예, 벌써부터 소름 돋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 금리 인상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미쓰리가 그동안 봐왔던 시황, 그리고 3월 달 시황, 그리고 당장 어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다. 이제 증시는 경기 둔화로 돌아설 거다. 그리고 미쓰리가 작년 말부터 전망했던 그 금리 인상은 뭐였냐면 1월 달에 25bp, 3월 달에 동결이었습니다. 정말 미쓰리 시나리오대로 가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3월 9일 목요일 뉴욕 증시의 하락이 그렇게 공포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3월 11일 미국의 고용지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버게이트 이 사태가 또 얼마나 후폭풍을 만들어낼지 그렇게까지 후폭풍을 만들어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상자산의 거품을 깨기 위해서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목소리를 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